주띵커와 함께하는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나는 언제나 내 삶의 봄이다. 삶에서 찾아가는 인생 공부는 문제를 질문하며 생각하게 하고 반복하며 지혜를 찾게 한다. 꾸준히 오래 그것을 바라보라. 곧 길이 보일 것이다. 주띵컬, 김주영 작가, 좋은 생각, 긍정 언어, 기적.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나는 뭐든 해낼 수 있다. 샵 29. 상대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한 번 참는 것은 상대에 대한 믿음이고, 2번 정도는 배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같은 문제로 3번까지 참는 것은 문제가 당신에게 있다는 증거이다. 분명한 원칙이 있다면 3번까지 참지는 않는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분명한 원칙을 정해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다. 김종원 작가, 긍정, 확언 필사.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대문호 괴테와 백종원 대표의 창조적인 발상법. 백종원 대표에게는 최선의 결과를 내는 독특한 발상법이 하나 있다. 음식을 만들 때 가격을 먼저 정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다. 만약 청국장을 메뉴에 넣고 싶다면 어떻게든 만든 이후에 나중에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가격을 정한 후에 이런 사색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가격의 맛까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그가 가격을 정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으로 메뉴를 만들었다면 중간에 창의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기존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기 때문이다. 같은 음식이지만 다른 음식을 창조하는 그의 방식에는 바로 이런 발상의 전환이 존재한다. 대문호 괴테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의 출세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단 4주 만에 완성했는데 세계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20대 중반의 나이로 하루아침에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작가가 되었다. 파우스트와 같은 대작까지 완성하며 평생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완성했는데 그에게는 백종원 대표와 마찬가지로 매우 특별한 발상법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다. 나는 100만 명의 독자가 예상되지 않는 책은 한 줄도 쓰지 않는다. 시작부터 달랐던 것이다. 어떻게든 완성한 이후 최선을 다했으니 독자가 읽어주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이 아닌 시작부터 100만 명의 독자를 구상하며 끝없이 자신을 혁신한 것이다. 그가 무려 60년 동안이나 파우스트를 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스스로 정한 100만 명의 독자의 가슴을 울릴 책을 쓰려면 그에게 파우스트와 같은 정신과 영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당신의 시작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시작부터 달라야 한다. 시작부터 당신의 끝을 바라보라. 그리고 끝에 맞는 시작을 준비하라. 당신의 순간순간이 더욱 농밀해질 것이다. 진짜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3대 1을 기억하라. 대중에게 인기가 많은 직종이나 자격증이 걸린 시험의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높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모든 경쟁률이 결국에는 3대 1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십 혹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만드는데 일조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련 공부 근처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거나 은근슬쩍 자격증이나 점수 좀 따보려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이룰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경쟁률은 언제나 지원자 모두를 포함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 경쟁률은 3대 1을 넘지 않는다. 이는 다음 두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의미한다. 1. 세상에는 생각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2. 그런데 소수의 사람은 정말 미치도록 열심히 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언가를 해내고 싶다면 허수가 모인 공간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 허수가 모인 공간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빠르게 벗어나서 3대 1을 구성하는 사람들 주변으로 이동하라. 그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먼저 기운이 달라지고 다음에는 일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진다. 입만 살아서 핑계와 변명으로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 주변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반 정도는 목표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환경은 생각보다 더 중요하며 3대 1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간다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곧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권위와 권력을 품고 싶다면 권위는 그것을 함부로 부리지 않을 때 비로소 제대로 서는 것이고 권력도 그것을 남용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갖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귀한 힘은 쓰지 않을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자제와 절제의 끝에서 만나는 지성이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몸이 제발 좀 쉬어달라고 경고하는 심각한 증상들. 5개 이상 해당되면 무조건 쉬어야 된다는 신호. 1. 예민해져서 사소한 것에도 쉽게 반응한다. 2. 최근 들어서 부정적인 말과 욕을 자주 한다. 3. 실수가 잦아지고 자주 깜빡한다. 4.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이 쉽게 들지 않는다. 5. 잡생각과 걱정이 너무 많다. 6.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7. 하루 종일 무기력하다. 8.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 9.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 같다. 10. 모든 일들이 잘 안 풀린다고 느껴진다. 11. 다 부질 없다고 느껴진다. 12. 무엇을 해볼 의욕이 안 생긴다. 13.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다. 14.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15. 뭘 위해 이렇게 사나 싶다. 16.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행을 떠나고 싶다. 5개 이상 해당되면 이 책 진짜 추천할게. 내 인생 책이야. 인간관계에 지친 당신에게.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나의 인생을 살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나보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좋은 관계를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며 살게 된다. 어른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으로 괜찮은 척, 씩씩한 척, 잘 지내는 척하며 남을 위해 살았더니 하루를 치열하게 살았지만 공허한 기분만 남는다. 나만 노력하는 것 같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 기분. 그로 인해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찾아온다. 당신이 지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당신보다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타인을 배려해 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돌보는 일이다. 내가 있음으로써 타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존재가 되자. 오늘의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어제의 자신을 집중해서 보라. 어제의 당신에게 당신을 위한 모든 답이 있다. 책 원래 어른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중에서. 이 글은 책 원래 어른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어떤 이유로 삶을 살아가나요? 살면서 꼭 해야 할 질문의 해답을 이 책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원래 어른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름다운 나날 되세요. 언제나 당신의 행복한 내일을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김종원 작가.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엄마, 꼭 학교 정문에서 조금 떨어져서 기다려. 오늘은 절대로 학교 정문 앞으로 오면 안 돼. 갑자기 이상한 요구를 하는 아이가 이상해서 몰래 하교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햇살처럼 활기찬 표정의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우르르 몰려 나왔는데 잔뜩 풀이 죽은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혼자 조용히 교문 밖으로 나오는 아이. 그래요. 아이는 자신이 함께 나갈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아이의 현실을 마주하면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죠. 세상에는 환하게 웃고 좋은 말도 잘하고 표정까지 밝은 아이가 많습니다.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하는 걸까? 왜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지 못하는 걸까? 답답하네. 대체 뭐가 문제야?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만 같아서 마음은 더욱 답답해집니다. 아이가 친구와 어울리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 억지로 농구나 축구 레슨도 시키며 정기적으로 어울리게 하지만 모든 시도는 허무하게 실패로 끝나죠. 자신감이 없으니 뭘 시켜도 빠르게 나아지지 않아서 오히려 억지로 시킨 것들이 아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난 운동까지 못하는 거야? 왜 친구들은 나랑 놀지 않는 걸까? 나도 등교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아무리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해도 나랑 논다는 친구가 없어. 주말이면 같이 놀 친구를 찾아 하루를 모두 허비하죠. 가끔 아이가 함께 놀 친구를 구걸하고 있는 것 같다는 슬픈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아이에게 화도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 아픈 아이에게 화를 내게 되죠. 참 못난 부모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염없이 눈물도 납니다. 책을 읽으며 여러 전문가들의 말도 듣고 상담까지 받았지만 크게 효과는 없었죠. 아이의 상태도 모두 다르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의견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나누는 대화의 질입니다. 자주 얼굴을 마주하며 눈을 마주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며 해결해 보세요.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니?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즐겁게 놀 수 있으니까요. 그럼 네 마음과 맞는 친구를 만나려면 먼저 뭘 하는 게 좋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먼저 네 마음을 알아야 하지. 네 마음을 어떤지 제대로 알아야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날 수 있잖아.
너는 지금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찾는 중인 거야. 그리고 틈틈이 이런 이야기를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들려주세요. 너에게는 엄마랑 아빠가 있잖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너와 친구가 될 멋진 기회를 허락해 줄 수 있겠니? 우리가 늘 곁에 있을 거야.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 나누고 함께 잘 지낸다면 머지않아 네가 원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길 거야. 아이들에게 친구는 정말 중요하죠.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을 때마다 아이가 그 시간을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게 내면이 탄탄해지는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내게 좋은 내가 될 때 좋은 친구도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띵컬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친구, 초등, 부모의 말.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스스로 펜을 세운 아이는 결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